지배인 이하 이 간부들이 고급어족이 이제 딱 오게 되면 처음엔 가만히 입 닫고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고급어족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내다가 팔아야 그걸 가지고 뭐 식량을 바꿔서 그래도 이제 이 책임지고 일할 사람들만은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급어족을 그다음 자기들이 자기 집에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평양 아줌마 김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북한 내부의 어쨌든 그 진짜 모습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조금 뭐 괜찮은 집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전공과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에 완전히 전형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그 큰일 나는 일의 주범이 바로 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차의 승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식량 취급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북한은 양정이라고 합니다. 식량을 그 저기 양정 사업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양식은 정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고난이 행군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가 잘 아는 것처럼 1988년 대한민국에 올림픽을 했고 올림픽을 하면서 북한이 그 올림픽을 막기 위해서 정말 무지 많은 노력을 했었고 한국이 정말 이만큼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1989년에 엄청 비찬치를 하면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북한이 완전히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대표단들이 오는 거는 이제 그 왕복 비행기표 무료, 체류 비용 무료, 심지어 갈 때는 선물까지 주면서 이런 빚잔치를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1991년 소련 붕괴로 시작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북한과 함께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몽땅 붕괴되니까 북한이 뭐 자원을 어디다 팔 데도 없고 사올 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식량은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 기관들에는 군량미까지 다 해가지고 식량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사람들이 혹시 데모라도 일어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나 저녁에 차로 몰래 이제 공급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떨 때 보면 쌀이 형편도 없지. 몇 년 동안 군량미로 있던 쌀들까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든든하게 먹고 이제 이 사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어쨌든 통제를 해라. 그럴 때 제가 식량 취급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열차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게 대학교도 그렇지만 직장들도 반군사화 체계거든요. 대학교 우리도 예능부문 학교인데도 뭐 무용중대, 기악중대 학교 전체가 하나의 대대고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면 그 편성대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역시 직장도 같아요. 그래서 대대장이 있고 그 밑에 5중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뭐 낮인 평양 두만강 1열차 저 있을 때는 그다음에 뭐 평양 신의주 뭐 5열차 그러니까 평양 개성 뭐 11열차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중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대장을 하는 분들이 어디냐면 다 6.25 때부터 철로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식량 있어야 공급을 하는데 이제 국가나 구역 양정과에 식량이 없다 보니까 식량 공급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사업소들에서는 자체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열차 있는 데하고 지금 사업을 하지 교섭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있는 쌀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네가 이제 객차 몇 대를 달라. 그러면 객차 한 대분은 너희들 식량을 공급할게. 고난이 행군이 되니까 식량 공급 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래서 제가 좀 그래도 또 그중에 눈 좀 돌아가서 잘 사는 집들, 잘 사는 괜찮게 사는 집들은 제가 그 식량을 물어보지도 않고 뚝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 한 대다가 막 공급을 해주고 욕 먹던지 말던지 간에 일단은 저는 제 앞에 차려지는 식량은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너무 마지막에는 그런 식량마저도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그분들이 벌써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굶고 계속 이제 망치 들고 다니면서 이 열차들이 제대로 사고 없이 갔다 오겠는지 계속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분들인데 중대장, 대대장들 나이가 연세가 좀 다 있어요. 60이 가까이 그렇지. 되나요? 6.25 때부터. 그리고 그 집 마누라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만 살던 이런 사람들이고 또 마누라가 환자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래도 여자들이 어디 나가 장사라도 좀 하고 이러면 좀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자 우리 그 이제 격리과에 로보가 나와요. 이제 비누 무슨 장화 뭐 이런 장갑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달라 나한테다가 그 내 앞에다가 좀 많이 좀 달라. 우리가 격리과라는 게 앉아서 그냥 나라에서 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좀 해볼게 라고 하고 장화, 비누 막 이걸 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무원 애들 네. 그러니까 다 저희 어쨌든 그 부서고 저희 산하다 보니까 걔네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신고 어디를 갔나? 어디로 갑니까? 원산, 강원도 이제 원산 전에 문천이라고 네. 해산물 시장이 거기 이제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해산물하고 이제 장화하고 바꾸고 비누하고 바꾸고 이래서 해산물을 이런 큰 통, 한 80리터짜리 이런 통들에다가 해산물을 담아서 이제 뚜껑 닫고 이제 얘네 이 열차가 고성이면 고성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갈 나올 때 때. 그때 이제 기다렸다 그 열차에 열차 승무원 애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걸 싣고 평양에 와서 그걸 들고 어디를 가나 시장에 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이건 완전히 뭐 식량 이게 취급자라는 게 그냥 쌀표 누깔만 공급해 주면 되는데 차마 그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굶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이제 시장에 내다가 이제 팔아요. 그럼 내 가져올 때 주로 고급 어족들을 가져오는 거지. 가져다가 팔아서 그걸로 그 시장에서 옥수수라를 사던 국수를 사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중대장들만이라도 굶기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한 6개월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북한 열차가 제대로 안 올 때는 나도 애들이 어릴 때인데 저녁에 이제 새벽에 집에 2시에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 열차에서 막 밤을 샐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어족을 딱 싣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배인 이하 이 간부들이 고급어족이 이제 딱 오게 되면 처음엔 가만히 입 닫고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고급어족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내다가 팔아야 그걸 가지고 뭐 식량을 바꿔서 그래도 이제 나눠주는 거지. 책임지고 일할 사람들만은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급어족을 그다음 자기들이 자기 집에 이제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돈으로 사온 게 아니잖아요. 나 그 이 말하자면 러버물자라고 그래 러버물자를 해서. 가지고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도 차마 내가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배인하고 완전히 대판 싸움을 한 거예요. 응? 사람들이 굶지 않고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내가 한 건데 응?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산물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냐. 하지만 이 중대장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내가 완전히 눈에 든 가신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비유 맞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난 여기서 쫓겨나도 내가 먹고 살 일은 나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계속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거기서 이게 진짜 임금님도 가난 구제는 못한다더니 정말 맞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신 없이 이렇게 아무리 애타게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이 살림은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괜찮고 그 다음 달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 내 자체도 너무나 지치고 그렇다고 나를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이 간부들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내가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게 아무 필요도 없구나. 이러다가는 나라가 점점 이 모양이 돼가니까 우리 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내가 거기를 딱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그 대대장들, 중대장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요. 2달 동안 저를 설득을 합니다. 네 없으면 우린 다 이렇게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나간 늘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가만두겠냐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아무리 어째도 그 2,000명 큰 기업소에 안에 지배인이 세지 일개 격리가에 한 취급원이 힘이 있어봐야 어디까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그만뒀고 그분들 그때로부터 한 3개월 지나서 그냥 중대장들이 정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저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런 죄책감이 몇 년을 이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쌀이 없으면 굶어 죽은 거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직 나라밖에 모르던 사람들,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도 북한 당국은 결국 지들 간부들은 제살궁리를 하지만 이 말단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 한 번 돌리지 않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마음속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을 참 씁쓸하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쌀이 뭐라고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중학교 다닐 때였구나. 중학교 딱 들어가서 라진도 그랬지만 처참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시체도 있었고 쌀이 없어서 굶어서 마지막 굶으면 말라져 죽는 게 아니라 팅팅 부어 죽는 거 아시죠? 살이 찐 것처럼 이렇게 팅팅 부었다가 그 다음에 난 봤어요. 그거 개화차되다 보니까 이제 평양 역사로 가기 전에 이제 열차들이 거기서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상자 병원으로 가는 열차가 이제 따로 한 대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서 있는데 저는 그때 진짜 한 달 동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군인 애들을 싣는데 애들이 막 이게 머리가 동이처럼 이렇게 부은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완전히 말라서 해거린 애들이 있고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이걸 열차 한 개 편성으로 실는데 젊은 애들인데 애들이 열차에 이게 승강장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너무 심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끌고 아래에서 밀어 올리고 이러면서 열차 한 개 편성에 군인 애들을 싣고 이제 전상자 병원으로 간대.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죽어도 내 우리 아들을 군대에 어떻게 안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끊임없이 났던 게 그때였는데 개화차대라는 이런 것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남이 안 볼 걸 많이 보게 되고 이게 겪게 됐는데 이게 바로 90년대 중반의 북한 사회인데 그러면 지금도 북한이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굶어 죽었냐면 사회주의라는 배급제도에 물젖어 있던 사람들이라서 시장에 어떻게 뛰어들어서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지를 연습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굶어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표 딱 나눠줬는데 쌀 배급소에서 줄 게 없으니까 다음 달에 줄게 하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배급표 2장 모아놓고 10장 모아놓고 그 다음 달 거 모아놓고 1년 거 모아놓고 이거 나는 이제 밀린 배급 받으면 1돈은 넘게 받는다는 호황한 꿈을 꾸다가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요즘 나오는 탈북자들에게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뭐 먹고 살기 힘든 건 맞다. 그래서 뭐 질 높은 식사 못하고 이런데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분명히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을 터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학습이 되고 터득이 됐기 때문에 그 더 힘든 상황이 와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참 북한 얘기는 참 하면 할수록 아픈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살면서 나는 죽어도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아무런 사심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 나라를 믿고 장군님만 믿다가 맥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허무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남북한 주민들 다 같이 얼마나 똑똑한 DNA를 타고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북한 사람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국경을 완전히 막아놨지만 그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 보게 되면 참 이제 대단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참 많이 들곤 합니다. 네. 오늘 가슴 아픈 내용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객화차대에서 잠깐 동안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 주제에서는 좀 더 밝고 희망차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